소리로 전하는 다정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때로 정확한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것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안개 속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왠지 멋있고 웅장할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올라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거대하지 않거나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막연한 동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어떤 직업을, 혹은 어떤 삶의 방식을 동경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것이 멋있고 완벽할 거라 믿죠. 하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그 안에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에쿠니 가오리의 셔닐 손수건과 속사의 노란 멜론에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명의 친구 다미코, 리에, 사키가 등장합니다. 20대 대학생 시절 내내 독서 동아리를 함께하며 쓰리걸즈라 불린 세 명의 여성. 하지만 세월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나갔고 그들은 50대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처럼 뜨겁진 않지만 그래서 더 잔잔하고 따뜻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이 책은 세 여성의 일상과 주변인들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명의 친구는 예전처럼 함께 수다를 떨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결혼과 이혼, 자식들의 성장,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노년의 그림자까지. 다시 만난 그들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한때 막연히 동경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셔닐 손수건과 속살 노란 멜론은 그들이 20대 때 실상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선망하던 것들인데요. 시간이 지나 마주한 실체가 그들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고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 들려드릴게요. 휴대전화를 꺼내 만지작거리면서 사키가 말했다. 오래전에 찾았는데 만나면 다미코와 리에에게 보여줘야지 하다가도 만나면 정신없이 수다 떠느라 늘 잊어버려서. 사키가 화면에 띄운 것은 다미코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브랜드 이름은 잘 몰라도 수건처럼 두툼하고 꽤 유명한 손수건 사진이었다. 이게 뭔데? 다미코는 사키가 왜 이 사진을 자신과 리에에게 보여주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뭘 것 같아? 사키가 되물어 손수건이잖아 하고 대답했다.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다미코 자신은 별로 갖고 싶지 않았지만 색감이 선명한 장미무늬나 강아지 무늬가 있는 손수건으로 젊지 않은 여성들이 즐겨 갖고 다닌다는 인상이었다. 셔닐. 사키가 말한다.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사고가 기억을 따라잡자 다미코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셔닐? 이게?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다. 셔닐은 학창시절의 쓰리걸스에게 정체를 알 수 없어 상상과 동경을 부추겼던 특별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응, 의외지. 다미코의 반응에 만족했는지 사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사키는 또 화면을 터치해 다른 사진을 띄웠다. 이게 포크파이에트. 사진이 아니라 그 단어의 울림에 먼 옛날의 강의실이 떠오른다.
독서 동아리 워터십 다운이 사용했던 신관 2층의 구식 강의실. 창문 너머로 교정이 내려다 보였다. 난 말이지, 캔털루프 멜론이 더 충격이었어. 고사카라는 남자에게 받았다는 쌀과자에 크림치즈를 바르면서 리에가 말했다. 다미코가 알기로 쌀과자를 주는 남자는 리에의 상대로서 신종이다. 캔털루프 멜론? 다미코가 되묻자 설마 잊었어? 하면서 리에는 갑자기 얼굴이 찡그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토론해 버리다시피 했다고 우부카타 교수에게 묻기까지 했는데 기억나지 않았다. 그랬어? 그래, 캔털루프 멜론과 네틀수프. 둘 다 뭔지 몰라 수수께끼였는데 우부카타 교수가 네틀은 쐐기풀의 일종이라고 가르쳐줘서 풀을 숲으로 만들면 무슨 맛이 날지 상상하고 그랬잖아. 리에는 그렇게 말한다. 쌀과자를 오독오독 씹어 화이트 와인과 함께 넘길 때만 조용하다. 나 캔털루프 멜론은 똑똑히 기억하는데. 참외처럼 표면이 매끈할 거라고 우리 셋의 의견이 일치했어. 단순하게 생겼고 기품 있는 맛일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사키와 다미코는 과육은 초록색일 것 같다고 했고 나는 노란색일 거라고 했어. 왜 살이 노란 수박도 있잖아. 그래서 속살이 노란 멜론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지. 초록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좀 비범한 데가 있잖아? 비범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더라? 캐나다의 슈퍼마켓에서 실물을 봤지 뭐야? 이 얘기 안 했던가? 안 했어 하고 다미코는 대답한다. 정말? 한 것 같은데. 됐고 아무튼 그런데 그건 속살이 빨간 머스크멜론이었어.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짙더라고. 띵했지. 매끈한 표면도 아니고 속살의 색깔도 그렇고 기품 있는 맛과도 정반대였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서도 다미코는 캔털루프 멜론에 대해 셋이 거의 토론을 벌이다시피 한 기억은 나지 않았다. 서양 소설에 등장하는 음식과 옷, 가구와 습관에 대해서 당시 셋이 관심이 많았다는 건 기억나지만 독서 동아리라는 게 원래 작가의 문체나 등장인물의 심리 같은 걸 얘기하는 장소일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전혀 없는데? 다미코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말한 순간 어쩌면 하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셋이 아닌 다른 회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캔털루프 멜론도 그렇고 셔닐도 그렇고 리에는 자기 잔에 콸콸 소리나게 와인을 따른다. 우리 참 오해가 많았던 인생이네. 그리고 남자에게 받은 쌀과자를 또 오도독 씹었다. 우리는 수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어떤 상황에 오해가 쌓여 멀어지기도 하죠. 그 오해들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결국 그 오해들을 딛고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고 나면 삶이 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책은 그 덤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순간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에쿠니 가오리 특유의 섬세한 문체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더 깊어진 감성을 전해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혹시 잊고 지낸 친구가 떠오른다면 오늘은 그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소담출판사에서 펴낸 에쿠니 가오리의 셔닐 손수건과 속사의 노란 멜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늘 감사합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만지작거리면서 사키가 말했다. 오래전에 찾았는데 만나면 다미코와 리에에게 보여줘야지 하다가도 만나면 정신없이 수다 떠느라 늘 잊어버려서. 사키가 화면에 띄운 것은 다미코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브랜드 이름은 잘 몰라도 수건처럼 두툼하고 꽤 유명한 손수건 사진이었다. 이게 뭔데? 다미코는 사키가 왜 이 사진을 자신과 리에에게 보여주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뭘 것 같아? 사키가 되물어 손수건이잖아 하고 대답했다.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다미코 자신은 별로 갖고 싶지 않았지만 색감이 선명한 장미무늬나 강아지 무늬가 있는 손수건으로 젊지 않은 여성들이 즐겨 갖고 다닌다는 인상이었다. 셔니, 사키가 말한다.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사고가 기억을 따라잡자 다미코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셔니? 이게?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다. 셔니는 학창시절의 쓰리걸스에게 정체를 알 수 없어 상상과 동경을 부추겼던 특별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응, 의외지. 다미코의 반응에 만족했는지 사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사키는 또 화면을 터치해 다른 사진을 띄웠다. 이게 포크파이에트. 사진이 아니라 그 단어의 울림에 먼 옛날의 강의실이 떠오른다. 독서 동아리 워터십 다운이 사용했던 신관 2층의 구식 강의실. 창문 너머로 교정이 내려다 보였다. 난 말이지, 캔털루프 멜론이 더 충격이었어. 고사카라는 남자에게 받았다는 쌀과자에 크림치즈를 바르면서 리에가 말했다. 다미코가 알기로 쌀과자를 주는 남자는 리에의 상대로서 신종이다. 캔털루프 멜론? 다미코가 되묻자 설마 잊었어? 하면서 리에는 갑자기 얼굴이 찡그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토론해 버리다시피 했다고 우부카타 교수에게 묻기까지 했는데 기억나지 않았다. 그랬어? 그래, 캔털루프 멜론과 네틀수프 둘 다 뭔지 몰라 수수께끼였는데 우부카타 교수가 네틀은 쐐기풀의 일종이라고 가르쳐줘서 풀을 숲으로 만들면 무슨 맛이 날지 상상하고 그랬잖아. 리에는 그렇게 말한다. 쌀과자를 오독오독 씹어 화이트 와인과 함께 넘길 때만 조용하다. 나 캔털루프 멜론은 똑똑히 기억하는데 참외처럼 표면이 매끈할 거라고 우리 셋의 의견이 일치했어. 단순하게 생겼고 기품 있는 맛일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사키와 다미코는 과육은 초록색일 것 같다고 했고 나는 노란색일 거라고 했어. 왜 살이 노란 수박도 있잖아. 그래서 속살이 노란 멜론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지. 초록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좀 비범한 데가 있잖아. 비범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더라? 캐나다의 슈퍼마켓에서 실물을 봤지 뭐야? 이 얘기 안 했던가? 안 했어 하고 다미코는 대답한다. 정말? 한 것 같은데. 됐고 아무튼 그런데 그건 속살이 빨간 머스크멜론이었어.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짙더라고. 띵했지. 매끈한 표면도 아니고 속살의 색깔도 그렇고 기품 있는 맛과도 정반대였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서도 다미코는 캔털루프 멜론에 대해 셋이 거의 토론을 벌이다시피 한 기억은 나지 않았다. 서양 소설에 등장하는 음식과 옷, 가구와 습관에 대해서 당시 셋이 관심이 많았다는 건 기억나지만 독서 동아리라는 게 원래 작가의 문체나 등장인물의 심리 같은 걸 얘기하는 장소일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전혀 없는데? 다미코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말한 순간 어쩌면 하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셋이 아닌 다른 회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캔덜루프 멜론도 그렇고 셔닐도 그렇고 리에는 자기 잔에 콸콸 소리나게 와인을 따른다. 우리 참 오해가 많았던 인생이네. 그리고 남자에게 받은 쌀과자를 또 오도독 씹었다.